보겠습니다. 자, 또 한 케이스 해보겠습니다. 구토, 하지부종, 현운 이런 게 나타나고요. 구토 이런 게 확실히 이제 위기에서 뭔가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지부종, 현운 이게 전부 다 이게 물병입니다. 지금 현재 물이 뭔가 문제가 돼 있는데 물이 지금 위로 막 역상하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교통, 생리통. 그다음에 대변이 생리 전 묽어진다. 생리 때 설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성교통은 이 하부의 질환입니다. 하부의. 이게 뭐 습열일 수도 있고 여기에 아, 통증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든 습열입니다. 습열.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이 다 습열인지 아니면 국소 부위가 습열인지는 한번 전체를 보고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이 이제 하체가 자꾸 냉하다는 이런 표현 쓰고요. 자, 여기에 이제 힌트가 면열, 얼굴이 이제 열이 오른답니다. 뭔가 열이 올라요. 등이 뜨겁거나 땀이 나거나 이게 전부 다 습열 반응이죠. 습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그 진료하면서 간혹 얼굴로 열이 뜬다. 이런 환자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종현쌤 한번 얼굴에 좀 열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 갱년기든 뭐든 좀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정말 몸에 열이 많아서 이 전체, 이거는 열증이다라고 느껴서, 면열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 비율하고 아니면 얼굴로 열이 뜨는데 손발은 뭐 차다, 발은 차다, 이렇게 하는 비율을 하고 비교해 보시면, 기억을 해 보시면, 어디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은가요? 어, 그 뒤에 말씀하신 이제 다른 데는 오히려 찬데 음. 위로는 열이 뜨는 경향이 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사실 그래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얼굴로 유독 붉다 이런 때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손발도 한번 만져보시고 아랫배도 한번 만져보시고 하면 오히려 특히 발 차다고 하는 분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은 원래는 고루고루 열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차가워지고 쏠린 게 바로 면열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 한열을 조절하는 거를 한열만 먹으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이런 경우는 백발백중 중초가 막힌 겁니다. 백발백중. 이게 딱 분리되다 보면 좀 심열이 강한 사람은 위로 확 열이 뜨고 아니면 상충이 강한 사람은 위로 열이 확 뜨고 아래쪽은 차집니다.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불면을 자꾸 호소한다. 불면, 심열 이런 거. 이럴 때는 좀 열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게 좋아요. 불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사람이 굉장히 말이 빠르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 이 열 쪽을 좀 먼저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추위를 타고 하체가 냉하다. 하면 확실히 뭔가 하체 쪽에는 냉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병리를 적었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중초에는 수기가 있고, 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구역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초에도 냉이 있어요. 냉이 있는데, 여기 자꾸 통증이 나타나는 거 보면 습열이 있어요. 습열. 이렇게. 그 다음에 상부로는 얼굴로 자꾸 열이 올라요. 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겉은 차갑다. 딱 요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 윤장님, 네, 요거까지는 접근하는데 어렵진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러면, 자, 우리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든 뭐,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윤정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중점을 좀 두시겠어요? 어, 그, 처음에는 음, 상충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음, 계기를 좀 써야겠다 어, 어,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다음 네, 오늘 리뷰했던 처방들 중에서 생각을 하면 음, 오수유 같은 거를 써서 음, 하복부도 보면서 음, 이렇게 국소 음, 부위의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줘야지 되지 음. 않겠나 그러면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지금 전체가 차가운데 국소 부위의 열이라는 느낌을 이제 받으세요? 네, 네. 거기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얘기해 줘서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서 쉬운 거고,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거는 전체가 차다. 그런데 염증이 조금 났네. 요거는 반드시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보면 하체가 전체적으로 차면서 어떤 부위에 수별이 나타나니까 이 오수유 쓰기가 딱 좋죠. 그 네. 다음에 오수유가 보면 구역 같은 거 잘 치료하거든요. 네. 요 딱 여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하와 반하 쓰는 거 어떻습니까? 반하. 바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하하고 생강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음, 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반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대변이 좀 묽어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이 생강과 바나의 그 차이는, 위장이 돼 있으면 생강은 활동을 시키는, 따뜻하게 자극을 줘가지고, 활동을 시켜주고, 움츠러드는 거를 풀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거고, 바나는 자꾸 위로 꿀떡꿀떡 막 욱욱 하니까 이거를 뚫어가지고, 기체를 뚫어서 이렇게 내리는 약이에요. 지금은 위로 얼굴도 오르고 있고 하니까 저는 바나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 생강도 사실은 좀 뭔가 전체적으로 차가워가지고 긴장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수유랑 같이 이게 좀 조합이 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게지 같은 거 이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얼굴이 붉어진다고 할 때 열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뭘로 좀 치료하면 좋을까요? 윤정쌤 하는 거 맞아. 알겠습니다. 음, 음,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이분한테서 심열이라는 게 느껴지나요? 어, 마,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열은 네. 뭐 어디 뭐 일단 적어 놓은 게 없어요. 뭐 심열은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혈열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혈열. 이게 혈, 피가 지금 열기가 있다. 이런 거 느껴집니까? 아니, 많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열기가 그 얼굴에 뭔가 붉어진다는 거는 붉어진다. 아, 눈으로 붉어진다. 음, 붉어진 거는 피죠. 피 색깔입니다. 피 음, 색깔. 거의 네. 혈열은 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심열 쪽을 보는 게 아니고 혈열을 좀 보는 거예요. 혈열을.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음, 이럴 때에는 황련이라든지 이런 약들보다는 만약에 약을 쓴다면 작약,
이제 좀 구별이 확년과 작약을 만약에 두 개를 놓고 본다면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약이 또 있습니다. 이 면열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중초에서 막히면서 막히면서 위로 열이 뜨는 것 같은데요. 네. 위로 열이 뜨는 거 하면 양명열이라는 뜻인가요? 아, 아, 음, 양명열, 이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막 코안이 건조하고 갈증이 좀 호소하고 이런 쪽으로 좀 호소를 하면 이건 양명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거는 이 사람은 그런 쪽으로 별로 호소를 안 해요. 오히려 네. 뭐를 많이 호소하냐면 춥다, 아랫배가 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는 중초로 인한 원인은 제공을 할지 몰라도 결정적인 어떤 핵심 포인트는 중초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는 상충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지, 계지가 이제 아마 여기 써놔서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또 여기에 면열을 계지만으로는 계지와 작약만으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 적혀 있는 오수유, 오수유 이 쓴맛이 보통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련 이런 것보다는 오수유라든지, 그러니까 오수유가 여기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오수유가 또 간에 간다 이런 표현이 이게 혈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수유가 여기 딱 맞는 약입니다. 음, 거기에 계지라든지 바나, 생강, 뭐 이런 거, 작약, 이런 거를 같이 하면 딱 좋은 거예요. 요런 어떤 다양한, 꼭 어떤 처방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자꾸 그려져야 됩니다. 상황이.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다른 분도 넘어가기 전에. 등이 뜨거운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저는 등이 뜨거운 거는 아마 혈열 같아요. 그러니까 면열, 얼굴로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열이 나고 있냐면 상부, 표, 음, 요쪽으로만 열이 나요. 마치 계지탕처럼. 음, 겉으로만 자꾸 열이 나요. 속은 점점점 차가워집니다. 음, 겉에만 지금 열이 나고 속은 차가워지고 있는 딱 이런. 그래서 등 뜨거운 거는 혈열로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작약 이런 게 딱 좋고 계지 작약 땀도 나고 있고. 음, 근데 여기에 오수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식혀주는 작용이 훨씬 더 작약보다 훨씬 더 이제 그게 배가 되니까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동시에 열을 잡으니까 훨씬 더 잘 잡힐 것 같아요. 이 작품 구조를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건 오수유 쓰는 약입니다. 당사오입니다. 당사오. 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태우님하고 한번 해볼까요?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고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는데, 자, 밑에 글 한번 볼게요. 견통. 근데 이거 지난번에 안 했죠? 다 했는가? 안 됐습니다. 그죠? 안 읽었습니다. 네네.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 하고, 이 환자가 견통, 수족, 손발, 손가락, 발가락, 통증, 요통, 슬통, 발목통, 얼굴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통증이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 보면. 전부 다, 겉에, 전부 다 지금 통증. 겉에, 전부 다 통증 있고, 그 다음에 한랭장흑의
심해진다. 이건 확실히 뭔가 겉이 찬 거거든요. 추위를 매우 심하게 탄다. 겉이 차가운데 지금 통증이 나타난다. 딱 요겁니다. 거기에 지금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 얼굴로 열이 오른다. 이건 둘 다 좀 열에 관련된 증상 같죠. 그래서 이거 한번 묶어볼게요. 자, 우리 태우님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거를 찬 기운에 의해서 심해진다라는 딱 그걸로 엮으면 확실히 겉이 차가워져 가지고 통증이 났다라는 그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가슴이 자꾸 답답하다. 거기에 그다음에 얼굴로 열이 자꾸 오른다. 아까 앞에 얼굴 열 오르는 걸 똑같이 지금 열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얼굴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외에 다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표가 차가워지면서 음. 이게 상충이 생기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보면 겉에서 뭔가가 이게 조이는 게 있다 보니까 원래는 편안할 텐데 뭔가 겉에서 조여가지고 마치 겉에 이제 물에 그, 우리 대중목욕탕에 여기까지 물을 딱 담그면 막 숨 차듯이 뭔가 조여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내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이 불편감을 호소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이 이거는 겉에 문제다, 겉에. 그러니까 이게 흉부가 답답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흉부가 답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럴 때 쓸 수 있는 흉부라든지 겉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을까요? 돼지, 네, 이거는 계지가 주약이어야만 합니다. 요것만 딱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요소만 가지고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한랭 자극에 심해지고 추위를 매우 심하게 탄다. 이 말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몸이 차갑다라는 그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환자를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가 차가운 거하고 이 사람이 몸이 냉하다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아예 피부 색깔, 안색 이런 게 다릅니다. 그 하여멀건하면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유추를 해보면 그런 사람의 지금 자극에 의한 찬 것에 의한 그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부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지탕 중에 아,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 이럴 때 계지탕 비슷한 약 중에 보면 계지거 작약탕이라고 있습니다. 맥촉 흉만자, 흉부의 기운이 갇혀 있을 때에는 작약은 배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배로 보내고 계지는 피부로 보내고 이걸 이제 이게 내외로 순환을 쑥 시키는 건데 흉부에 딱 갇혀 있는 거를 작약 같은 약이 들어가면 밑으로 쑥 내려가다 보면 더 막힙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작약을 빼고 풀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계지거 작약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계지 부자를 같이 쓰면서도 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써요. 그래야만 이 약이 겉으로 피부로 이런 데로 잘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작약. 요 정도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마 계지부자탕일 거예요. 계지가 출부탕. 뭐 이런 게 아닌 이유가 흉부의 기운이 딱 갇혀 있으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뭐 아니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복습했다고 생각하죠. 네.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하하하하! 네, 어쩐지 쉽다 했다. 자, 자기가 깜짝하게 합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야, 녹화 지우고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작약감초탕, 감맥대조탕, 계지거기가 영출부탕 요거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 뭐가 이상하겠다. 자, 작약감초탕, 작감탕. 작감탕은 근육질환에 씁니다. 근육질환에. 아, 여기 보면 이제 뭐 구련, 급박 이런 게 돼 있는데 급박이란 뜻은 갑자기 나타났다. 낮에 괜찮다가 밤에 갑자기 근육 경련을 했다. 이거를 급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나타났다. 구련은 근육이 구련되는 거고, 아, 이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통증을 얘기합니다. 자, 작약감초탕은 몸 어디에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다 있잖아요. 근육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여기 앞에 이런 계지부자탕, 뭐 이런 통증하고 계지가출부탕, 이거랑 차이가 뭘까요? FC드님, 예? 이런 계지나 부자나 마황이나 이런 거를 쓰는 그 통증하고 이건 작약감초탕처럼 윤제를 써가지고 하는 통증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초에서 아픈 건가? 그렇죠. 건조해서 네. 아픈데 환자는 건조하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음,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근육이 말라서 그렇다.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고, 예. 환자가 이렇게 할 때 뭐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을 건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어, 당연히,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외부로 가느냐, 코에 관련된 약, 요 코에 관련된 약, 뼈에 관련된 약하고, 요거는 소위 말하면 안으로 가는 약입니다. 안으로. 속으로. 전혀 다른 약이죠. 약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야 되는데, 겉으로 가는 약은 몸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 원장님? 겉으로 가는 약이 이제 마황, 계지, 이렇게 생기는 통증의 환자들은, 음, 어, 예를 들어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예. 작약감초탕 이런 약재들은 이렇게 아픈 환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자꾸 쓰다 보면 어느 특정 부위에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근육 경직이 왔다 뭐 이렇게 할 때 물론 돼지탕이나 마왕탕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한쪽 다리에 쥐가 난 그쪽에 뭔가 혈이 부족하다든지 뭐 하다든지 국소 부위입니다. 이게 전부 다.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근육에 어떤 쥐가 나도 온 전신에 막 쥐가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느 부위에 뭐 그쪽에 유달리 소모가 많이 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소적인지 전체적인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찬 것에 의해서 더 심해지느냐, 안 해지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방향이 전부 다 속으로 가는 약이에요, 속. 그래서 이게 병리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속에 진액이 없다든지 뭐 하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이 생겨야만 합니다. 근데 계지, 부자, 이런 것들은 속으로 가는 약이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반맥대조탕.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일단 요거 좀 하겠습니다. 단맥대조탕은 우리가 흔히 우울, 히스테리 막 이런 데 쓰거든요. 여기 감초, 대추 이런 거 씁니다. 요것도 또한 국소부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못 먹어서 그래요. 음식을 오랫동안 안 먹어가지고
영양 부족, 뭐 혈당 부족 이런 걸로 인한 통증이에요. 못 먹어서 그렇게 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돼지거계가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게지탕 나올. 그다음에 게작지모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지모, 방풍, 작약 뭐 이런 약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진액이 있는 관절에 이게 이제 마황이나 부자, 게지 이런 걸 쓰면서도 이제 관절의 진액을 이제 조금씩 이 보충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제 게지탕과 마왕탕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게작지모탕 같은 표증과 진액을 보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작약감초탕이라든지 감맥대조탕이라든지 그 오로지 진액만 보는 약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딱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대요. 수년간. 수년간 엄청 받고 환자가 뭐 때문에 왔느냐? 어깨, 상박 안쪽에 통증이 지속되었다. 요것 때문에 왔어요. 아파서 왔습니다. 아파서 왔는데 환자분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오랫동안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특정 부위에 딱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어떤 속에 계속 열을 내다 보니 어느 부위에 진액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사실은 처방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며 어떤 뭐 감정이 우울한지 뭐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그 외에 다른 표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에는 이런 게 진액 부족으로 인한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증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뭐 구련이라든지 근육이 막 굳어지고 뭐 뒤틀리고 하는 게 없다 보면 이제 진액만 좀 예민함만 좀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그래 대추를 씁니다. 대추. 사실은 여기 음식을 오랫동안 잘 안 먹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환자분 의사한테는 이게 딱 눈에 딱 안 들어왔겠지만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 안 자고 뭐 이런 게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뭐 우울해가지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대추입니다. 심신안정. 얼마나 예민해졌으면 달달한 걸로 좀 사람이 초콜릿 먹고 좀 사람이 둔감해지자.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통증에는 이제 대추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요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대변 1일 1회 보는데 잔변감이 있다. 요추 디스크로 인해서 좌하지, 허벅지, 골반, 허리에 걸쳐서 근육이 당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서 아프다. 뭔가 근육이 막 경직이 확 오는 겁니다. 허리인데 어느 허리의 어떤 특정 부위에 근육이 확 경직이 와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나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막 더위를 타고 땀이 막 나요. 막 이렇게 땀이 나요. 그 다음에 식욕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뭔가 이게 막 잘 움직입니다. 위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여기에 근육이 뭉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진액이 자꾸 소모되면서 근육이 마르는 것 같잖아요. 딱 어떤 특정 근육 자체가 마르면서 뒤틀리잖아요. 거기에 잔변감이 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장 쪽으로 수분, 진액 이런 게 장 쪽으로 못 가다 보니까 지금 근육이 막 뒤틀리는 거구나. 이럴 때 쓰는 게 작약입니다. 만약에 이제 변비 쪽으로 한다면 작약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 뭐 꼭 쓴다면 숙주황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세방적으로 이 차이를 앞에 환자와 이 차이를 느낌이 오시는가요? 아마 이거 맞을걸? 작약 뭐 작감탕 그래.
혹시 요 앞에 뭐 계지, 부자 요런 그 통증을 환자 호소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작약이라든지 대조라든지 이런 거 호소하는 거하고 다른 걸 아시겠어요? 설명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눈에 익히면 이래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주에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네, 네. 네네네. 네. 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긴 되는데, 아, 조금, 요즘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네, 좀, 그래서. 예, 일단은 제 얘기 한번 듣고, 혹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설명을 해주시면 확실히 알겠는데, 네. 갑자기 이제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다 이러니까, 왠지 이런 석고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질병의 딱 포인트를, 근육의 포인트, 요 근육이라는 포인트를 잠깐 제외하면 작양이나 석고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죠. 근육이 자꾸 뭉친다. 그러면 근육 쪽에 조금 더 국한해서 보면 이제 작약이 조금 더 어울리는 거죠. 음, 같은 진액 보충하고 좀 열도 식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석고를 떠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는 글만 봐서 그렇습니다. 글만 봐서.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네. 변비 환자가 있는데 네네. 마자인 그 보험약을 주면은 네. 그게 잘 죽는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거 복용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환자분이 자기가 못 본다 한 3, 4일 됐다 하면은 그걸 한 번씩 먹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복용을 시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씩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드시도록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게 좀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네. 보통은 매일 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음. 매일 보도록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게 나가고 나면 이게, 어, 일단은 설사를 시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설사로 대변을 보는 거는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고 똥은 매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잡티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마자이난을 매일 똑같이 줬는데 보다가 설사를 한다고 하면 양을 줄여서 줘야 돼요. 양을. 그래서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가루약이면 반만 해서 매일 먹든지 그래서 조절을 좀 하셔서 매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환자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그 환자는 이게 장복해도 되는지 이렇게 그런 상관없습니다. 아,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흔히 겪었는데 대황을 써가지고 잘 되다가 어느 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우리 한의사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증량을 합니다. 증량. 대황량이 부족하다. 증량을 해서 쓰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을 보니까 이게 설사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또 과식하기도 하고 뭐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식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습기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이 무력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오히려 그럴 때에는 하루나 이틀분 뭐 육군자탕이라든지 사군자탕이라든지 아니면 소화제 이런 것만 하루 이틀 쓰고 다시 써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장이 무력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걸로 습기가 조금 찬 거라서 그거는 하루 이틀만 좀 조절해서 아니면 3일 정도만 약을 다른 걸로 조절해서 쓰다가 또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든 똥 매일 싸게 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네,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뭐, 좀